포용적 제도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용적 제도는 사람들에게 동등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육, 창업, 고용, 투자 등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만들며 이는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또한 포용적 제도는 법치주의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여 부패와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1장 포용적 민주적 제도의 경제발전 효과. 포용적 민주적 제도가 어떻게 경제발전을 촉진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포용적 제도란 무엇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포용적 제도는 경제와 정치에서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법치주의, 공정한 재산권 보호,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정치적 권리를 통해 유지됩니다. 반면에 착취적 제도는 소수의 엘리트층이 권력을 독점하고 자원을 자신들에게만 집중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수 대중의 경제적 잠재력을 억제합니다. 이러한 개념의 기초는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런 에서머글루, 사이먼 존슨, 제임즈 라번선의 연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한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제도에 주목했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은 제도적 차이가 국가의 번영과 경제적 발전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특히 식민지화식이 도입된 제도가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포용적 제도의 정의와 중요성. 포용적 제도는 경제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는 정치적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용적 제도는 사람들에게 투자와 혁신을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권이 보호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더 많은 투자와 창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경제 성장이 촉진됩니다. 에서모글루, 존슨, 로빈슨의 연구는 포용적 제도의 정의와 효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포용적 제도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착취적 제도가 도입된 사회는 번영보다는 정체되거나 쇠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식민지화와 제도 역사적 사례. 식민지화는 여러 국가에서 제도의 변화를 촉발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할 때 각 지역에 따라 다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포용적 제도를 구축하여 정착민들과 후손들이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착취적 제도를 통해 원주민을 억압하고 자원을 수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식민지화 이전에 부유했던 지역들이 오늘날에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에서모글루, 존슨, 로빈슨은 이를 리버설 오브 포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1500년대 멕시코와 같은 지역은 높은 인구 밀도와 경제 발전을 자랑했으나 스페인 식민지화 이후 착취적 제도가 도입되면서 장기적으로 경제적 쇠퇴를 겪었습니다. 반면 당시 가난했던 북미의 일부 지역은 포용적 제도를 도입하여 오늘날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포용적 제도의 경제적 효과. 포용적 제도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용적 제도는 사람들에게 동등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육, 창업, 고용, 투자 등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만들며 이는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또한 포용적 제도는 법치주의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여 부패와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는 혁신을 촉진합니다. 포용적 제도가 없는 사회에서는 권력층이 혁신을 막고 기존의 자원을 독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용적 제도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자유롭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그 결과 경제 전반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리버설 오브 포춘 번영의 역전 현상. 에서모글루, 존슨, 로빈슨의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리버설 오브 포춘 현상입니다. 식민지화 이전에 번영했던 지역들이 식민지화 이후 착취적 제도에 의해 경제적 쇠퇴를 겪게 되는 반면 초기에는 가난했던 지역들이 포용적 제도 덕분에 장기적인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현상은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과거에 부유했던 지역들도 착취적 제도가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쇠퇴하게 되며 반면에 과거에 가난했던 지역이라도 포용적 제도가 도입되면 번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날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제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렇듯 포용적 민주적 제도는 단순히 정치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치주의, 공정한 재산권 보호, 그리고 정치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이러한 제도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반면 착취적 제도는 소수 엘리트만이 혜택을 보는 구조로서 경제 성장과 번영을 저해합니다. 24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의 연구는 이러한 포용적 제도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우리가 앞으로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제도적 변화를 추구해야 할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장제도와 경제발전 국가별 사례 연구. 제도는 단순히 법이나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경제와 정치의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포용적 제도는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반면 착취적 제도는 경제 성장을 저해합니다. 그들의 연구는 국가별 제도와 그에 따른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했으며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공산국가의 경제 발전 모델을 비교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선진국에서의 포용적 제도 미국, 영국, 프랑스.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은 포용적 제도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들 국가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제도를 개혁하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며 경제적 번영을 유지했습니다. 민주적 제도의 역사적 발전. 영국은 17세기 명예혁명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이 혁명은 왕의 절대 권력을 제한하고 의회가 국가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맡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권리를 시민들에게 분산시켰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산권 보호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여 영국 경제가 산업혁명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미국 또한 헌법과 권리장전을 통해 포용적 제도를 구축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가 세계적으로 번영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특히 법치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는 미국 내에서 혁신과 창업을 촉진하여 실리콘밸리와 같은 세계적인 경제 중심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대혁명을 통해 민주주의가 도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포용적 정치 제도가 자리 잡았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왕정의 착취적 제도를 무너뜨리고 시민들에게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참여 기회를 제공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로서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는 오늘날 유럽 경제를 이끄는 국가 중 하나가 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 사례 한국, 대만. 한국과 대만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사례로 포용적 제도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두 나라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가난한 농업국가였으나 적절한 경제정책과 제도적 변화를 통해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추진된 경제개발계획과 산업화 정책은 국가 경제를 급격히 성장시켰습니다. 초기에는 국가 주도형 경제 시스템이 착취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한국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포용적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민주화 이후 법치주의가 강화되고 재산권이 보호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대만 또한 유사한 경제 발전 경로를 따랐습니다. 토지개혁과 산업정책을 통해 대만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1990년대에는 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정치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만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모두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내부적, 외부적 도전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군사 정권 하에서 민주화 운동과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있었고 대만은 국제적으로 외교적 고립과 중국의 압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포용적 제도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들은 단기적인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번영을 가능하게 한 제도적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사례입니다. 공산체제 국가 중국, 베트남.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체제 하에서 착취적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경제 성장을 이룬 독특한 사례로 제도가 경제 성장을 어떻게 제한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나라는 공산당의 독점적 권력과 제한된 정치적 자유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여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여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했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포용적 제도가 부재합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시장 원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인 혁신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트남 역시 유사한 경로를 따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 정책을 통해 경제 개방을 시작하였고, 이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베트남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도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착취적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포용적 제도의 부재가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에서모글루, 존슨, 로빈슨의 연구는 이러한 착취적 제도가 경제의 근본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러한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정치적 개혁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포용적 제도는 경제 발전의 핵심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들은 이를 통해 장기적인 번영을 이루었으며, 한국과 대만은 경제적 도약을 이루는 데 있어 제도적 변화를 성공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베트남 같은 공산체제 국가들은 착취적 제도를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는 포용적 정치 경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는 지속적인 번영과 불평등 해소의 출발점이 됩니다. 에서모글루, 존슨, 로빈슨의 연구는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며 제도가 경제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3장 국가 간 부의 불평등 해결을 위한 과제. 세계는 현재 심각한 국가 간 부의 불평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상위 10%의 부유한 국가와 개인들은 전 세계 자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하위 50%에 속한 사람들은 극소수의 부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단지 경제적 격차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글로벌 도전 과제입니다. 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연구는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이 단순히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 차이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포용적 제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떻게 세계가 더 공평한 경제 구조로 나아갈 수 있을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공산국가들이 모두 해결해야 할 공통된 과제가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세계 인구의 하위 50%는 전체 자산의 2%에 불과한 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10%는 약 76%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격차는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간에, 그리고 각 국가 내에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글로벌화와 기술 혁신으로 인해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에서모글루, 존슨, 로빈슨의 연구에 따르면 이 불평등은 주로 착취적 제도에서 비롯됩니다.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자원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부의 집중이 심화되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배제됩니다. 반대로 포용적 제도를 갖춘 국가들은 부의 분배가 상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입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역사적으로 포용적 제도를 구축해왔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역사적, 제도적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발전이 제한되고 있으며 그 결과 글로벌 경제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술 이전과 교육 지원입니다. 선진국들은 발전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개발도상국에 이전함으로써 그들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정에너지 기술이나 첨단 제조 기술은 개발도상국들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시스템 개선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이 자체적으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이 포용적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이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원도 포함됩니다.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들이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며 투명한 정부 구조를 갖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글로벌 경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합니다.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포용적 민주주의와 제도적 개혁은 정부만의 역할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에서모글루, 존슨, 로빈슨의 연구는 민주주의가 경제 발전과 불평등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을 소수에게 집중시키는 대신 모든 시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경제적 기회도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민주주의가 공고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부당한 권력 남용에 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시민사회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들은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이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은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한 노동 조건, 환경 보호, 그리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데 시민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혁신 자체가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자동화, 인공지능, 디지털화는 일부 고숙련 노동자들에게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저숙련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 혁신이 포용적 제도와 함께 구현될 때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경제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 혁신으로 인한 이익이 소수의 기업과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공정한 세금 정책과 소득 재분배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 혁신으로 인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재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저숙련 노동자들이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 혁신은 국제적으로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이 기술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술 이전과 인프라 개발을 지원해야 하며 글로벌 경제가 더욱 포용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국제 무역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정치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포용적 제도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기술 혁신을 포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연구와 국가의 지속적 성장과 풍요를 위해서는 포용적 제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오늘날 저출산과 빈부격차가 심해진 한국 사회의 정체와 혼란이 포용적 제도의 미비에서 오는 것이 아닌지, 공정과 상식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사회인지 생각해보며 지금까지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